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연애를 위협하는 파괴적 언어 7가지 경고합니다. 한순간의 격한 감정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인생 전체를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실제 사례와 생생한 예시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떻게 연애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쓸모없어. 너는 쓸모없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욕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그 사람의 자존감과 미래까지도 부정하는 치명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32세 여성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은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가 매우 냉랭했습니다. 부모님은 서연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넌 쓸모없어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실망의 표현이 아니라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청소년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모습이 계속되었고 결국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서연은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 연인 민정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민정은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순간 서연에게 너는 쓸모없어라는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서연은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40대 남성 지우는 어린 시절 친척들과 학교에서 넌 쓸모없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성인이 된 후 연애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서 비슷한 언어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지우는 한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결국 사회생활에서도 점차 자신을 고립시키며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는 쓸모없어라는 말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아와 미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언어 폭력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은 연애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사랑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27세 여성 민정은 온화한 가정에서 자라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연인 서준이 감정에 휩싸인 채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말을 내뱉은 순간 민정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민정에게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와 애정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키며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5세 남성 동현과 33세 여성 유진의 부부 사이에서는 동현이 반복적으로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말을 사용한 결과 유진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함께 심리적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동현의 말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으나 반복되는 말에 결국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사회 모임에서도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로 한 부부 상담 사례에서 30대 중반의 여성 지은은 남편이 순간의 감정 폭발로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한 후 자신이 연애 초기부터 느껴왔던 불안감과 두려움이 배가 되어 결국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 등 장기적인 관계 회복에 큰 장애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순간을 넘어 연애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치명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네가 다 망쳤어. 네가 다 망쳤어. 이 표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말로 상대방의 모든 잘못을 강조하며 비난하는 극단적인 언어입니다. 35세 남성 태유는 오랜 기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고난을 겪던 중
연인 수빈과의 갈등 상황에서 수빈이 내가 다 망쳤어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태유는 그 한마디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수빈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엉망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 비하와 자책의 악순환에 빠져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태유는 그 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점차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 30대 초반 여성 지연의 경우 연인 도연과의 잦은 다툼 속에서 내가 다 망쳤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 말 때문에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자아 인식을 갖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스스로를 부정하며 점차 사회 활동에서도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또 한 사례로 한 커플이 겪은 실화를 보면 한때 서로에게 내가 다 망쳤어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극에 달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잘못을 끝없이 지적하며 관계가 깊어질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고,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넌 항상 실패야. 넌 항상 실패야. 이 말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실패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어떠한 도전도 성공할 수 없다는 자기 충족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29세 여성 유림은 어린 시절부터 넌 실패자야라는 부정적 평가를 가족, 학교,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림은 스스로의 능력을 점차 부정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 연인 현우와의 관계에서도 넌 항상 실패야라는 말이 반복되자 그녀는 어떠한 도전도 해볼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림은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려 했지만 주변의 부정적 말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직장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고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 남성 민혁의 사례도 있습니다. 민혁은 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연인에게 넌 항상 실패야라는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이 무용지물이라는 확신에 빠졌습니다. 민혁은 그 후 몇 년 동안 어떤 도전도 시도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하며 인생 전반에 걸쳐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도전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넌 항상 실패야라는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평생의 태도와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너는 변하지 않아. 너는 변하지 않아. 이 표현은 상대방의 미래와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말입니다. 변화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할 때 이루어지는 법인데, 이 한마디는 그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부정합니다. 40대 중반 남성 현수는 오랜 연애 관계 속에서 너는 변하지 않아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다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할 수 없다는 확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초반에 작은 변화를 꿈꾸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애썼지만 반복되는 부정적 언어는 그의 자기 효능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현수는 새로운 시도조차 포기하며 자신의 삶에서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슷하게 40대 여성 라영 역시 오랜 기간 너는 변하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영은 여러 번 자기 개발에 도전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을 한계짓게 되었고,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로 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의 상담 중 너는 변하지 않아라는 반복되는 부정적 피드백을 듣고 연구에 대한 열정을 잃어 학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 노력했으나 교수의 계속되는 부정적 언어에 의해 결국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는 변하지 않아라는 말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미래와 가능성 전체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언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모든 면을 부정하며
그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33세 남성 재민은 연인 예진과의 깊은 갈등 속에서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결함이 있다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민은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에서도 점차 자신을 감추게 되었고 심리 치료를 통해서야 겨우 회복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 30대 초반 여성 수지는 연인 동역과의 잦은 다툼 속에서 반복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심리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지는 이 말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회적 활동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동료와의 친목 모임에서 자신감을 잃고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본 동료들이 그녀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쌓여 있음을 눈치채기도 했습니다. 실제 임상심리학 연구에서도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라는 극단적 언어, 폭력이 PTSD와 유사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만큼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번째,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아무것도 못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능력과 잠재력을 완전히 부정하며 끊임없이 자기 비하와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25세 여성 예리는 직장에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넌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예리는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를 얻었지만 상사의 부정적인 언어와 동료들의 냉소에 휩싸여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예리는 점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자신감을 잃어갔고 결국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28세 남성 동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우는 대학 시절부터 넌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자라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우는 학업이나 취업,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주변 친구들은 그의 뛰어난 잠재력을 알고도 그가 부정적인 언어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번은 동우가 중요한 대회 활동에 참여하려 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직장과 학교, 사회 전반에서 넌 아무것도 못해라는 부정적 언어에 노출된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도전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말 한마디를 넘어 상대방의 미래와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심각한 언어 폭력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 소통과 회복의 가능성.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파괴적 언어들은 단순히 순간의 분노나 실수에서 비롯된 말들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누적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아, 미래, 그리고 연애와 인간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진심 어린 격려와 긍정적인 소통으로 서로를 치유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 커플 민수와 나영은 한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노의 순간에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지만 어느 날 두 사람은 심리 상담과 비폭력 대화 기법을 배우며 서로의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내가 보여준 작은 노력에 정말 감동했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며 나영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었고 나영은 그 한마디 덕분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부 40대 후반의 경수와 라영은 오랜 기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로 인해 관계가 얼어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일 저녁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보여준 작은 노력에 정말 감사해라는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한마디들이 쌓여 오랜 갈등과 오해를 서서히 녹여내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로 한 직장에서는 팀 리더가 매주 팀원들에게 이번 주 당신의 노력이 우리 팀에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과거의 부정적 언어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과 인생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 피로에 지친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의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의 인간관계와 연애 속에서 긍정적인 소통을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반대로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인생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인간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